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저장에 최적화된 게 아니고 삭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붙잡아 둬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 단기 복습 사이클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단기 복습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단기 복습 사이클이라고 하니까 그게 뭐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복습 사이클은 장기 복습 사이클과 비교를 해서 어떻게 다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기라는 것은 그 복습의 사이클이 얼마나 기냐 이거예요. 한 바퀴를 도는데 장기 복습 사이클이라는 것은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2주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단기 복습 사이클이라는 거는 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2일 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수는 한 내용에 대해서 몇 번 반복하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복습 사이클은 시험 전까지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A라는 내용을 배웠으면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본인이 정한 그 주기에 따라서 시험 전까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A를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겠죠. 그렇지만 단기 사이클은 3번 반복하게 됩니다. 학습 직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이렇게 총 3번 반복하게 됩니다. 목적이 중요할 텐데요. 장기 복습 사이클의 목적은 아웃풋이에요. 내가 얼마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을 머릿속에서 계속 지식이 비활성화되지 않도록 계속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단기 복습 사이클은 인풋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하는 게 단기 복습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복습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 이해 안 된다고 다음에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그날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거는 공부를 안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복습 사이클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냐.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러면은 외우기라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게 있었다라고 친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친숙해지게끔 그 용어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외우기라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의 얼굴을 보고서는 한국사 시험을 준비할 때 강의를 들었던 그 강사분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서 좀 놀랍긴 했는데, 아무튼 이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이 망각 곡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망각 곡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고 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이거를 그래프로 보여준 건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배우고 나서 20분이 지나면 58%, 1시간이 지나면은 44%, 9시간이 지나면 36%, 하루가 지나면은 33% 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이 100이라고 치면은 그 다음 날에는 33%, 그러니까 70%가 날아가고 거의 한 30%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습에 골든 아워가 있다. 전에는 골든 타임이라고 했는데 골든 아워가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든 아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골든 아워를 학습 후에 24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24시간 안에 대부분의 기억이 망각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24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사라지는 부분이 많지가 않죠. 33%에서 21%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24시간 동안에 100%에서 33%, 거의 한 70%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때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복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림으로 따지면은 오늘 한 거는 배우자마자 바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이게 단기 복습의 목적인 거죠. 왜 단기 복습을 해야 되는지 그림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복습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학습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뇌는 마치 컴퓨터랑 같다. 우리의 뇌를 이야기를 할 때 컴퓨터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컴퓨터는 한번 자료가 저장이 되면은 해킹당하거나 실수로 지우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자료가 온전하게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의 뇌는 기억을 때때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 심지어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기억을 못하기도 합니다. 컴퓨터랑 다르게. 그 이유는 사실 뇌는 삭제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삭제 장치. 그러니까 컴퓨터는 정보를 저장을 하죠. 저장에 특화돼 있다면 우리의 뇌는 사실 삭제에 특화돼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뇌는 항상 최적화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배우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우리 뇌 속에 저장이 됩니다. 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방 속에 우리의 정보들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정보
정보들은 이 방으로 가는 이 길을 열심히 이렇게 닦아가지고 비포장 도로였으면 이 정보를 찾으면 찾을수록 이 도로가 1차선이 되고 4차선이 되고 8차선이 되고 이 정보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여기 있는 이 신경 다발이 점점 굵어지고 튼튼해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잘 찾지 않는 정보가 있다면 우리의 뇌는 이거를 가지치기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보로 향하는 길이 점점 얇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뇌는 사실 중요한 정보랑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별해내면서 중요한 정보만 머릿속에 남기는 가지치기를 계속하는 삭제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학습의 목표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단칸방이라도 구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방을 구해주기로 했다면은 요 방으로 향하는 길을 어떻게든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단기 복습 사이클의 목적이 되겠죠. 만약에 방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냐? 재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학습이라는 거는 다시 공부한다는 소리예요. 다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이제 분명히 지난번에 배웠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그 이유는 그때 공부를 할 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재학습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아주 비효율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복습을 하는 이유는 그날 배운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 복습 주기를 알려드리면은 먼저 학습 직후에 첫 번째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전, 세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3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배우자마자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기억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복습이 이루어지면은 어느 정도 내용을 살릴 수가 있고 다시 또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복습을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 또 내용을 살릴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자기 전 복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세 번째 복습을 통해서 기억률을 원만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습부터는 기억을 잃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복습 사이에서는 기억을 잃는 정도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습, 요게 단기 복습 사이클로 묶어서 복습을 해주는 것이 하나라도 더 기억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이 있어요. 복습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습 노트의 크기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한 손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런 것들 많이 쓰시죠? 위로 넘기면서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A4 사이즈도 있고 B4 사이즈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큽니다. 여기에 보이는 요것도 저는 조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어요. 절반 정도로 작았으면 좋겠는데 손바닥 크기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기가 작았을 때 가방에 안 넣어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가방에 안 넣어도 된다가 아니고 가방에 넣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손에 들고 다녀야 돼요. 가방에 넣으면 안 됨, 가방에 넣으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 손에 들고 다녀야 됩니다. 손에 들고 다녀야 더 자주 보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률도 높아지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자주 보게 되면 더 자주 보게 될수록 당연히 오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복습 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그리고 덜 부끄럽기도 하겠죠. 거리에서 막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뭐 공부하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티내는 게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길거리에서 이런 큰 노트를 들고 다니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좀 손바닥에 들어오는 작은 노트로 잠깐 가볍게 보는 게 좀 덜 부끄럽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노트에 뭘 쓰나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 노트에는 퀴즈를 만들면 돼요. 그 복습 노트에 퀴즈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 교과서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회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교과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오늘 공부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복습 노트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 문화 현상의 특성이라고 하니까 가치 함축적이라는 말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보편적이라는 말이 보이고, 뭐 특수성, 그 다음에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 이렇게 네 가지가 사회 문화의 특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옆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어휘들이 보이네요. 가치 함축이라던가 개연성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습 노트에 정리를 해야겠죠. 보통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사회문화의 특징 4가지 있고, 가치 함축, 개연성, 방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퀴즈의 형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퀴즈.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4가지는 이렇게, 그리고 빈칸을 만들어서 인간의 감정, 가치관, 신념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어떤 어휘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빈칸은 뭐 2개 뚫을 수도 있고, 뭐 표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유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거는 퀴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퀴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반복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기억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웃풋 복습이라는 거에서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어렵지는 않은데 보시면은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실험을 했는데 두 그룹에 똑같은 내용을 학습하게 하고 한 그룹에는 퀴즈 형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는 해설지 형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게 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반복해서 퀴즈를 푼 그룹이 훨씬 더 기억을 잘 하고 있더라. 훨씬 더 머릿속에 더 오래 남아있더라.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는 항상 퀴즈 형식으로 머릿속에서 꺼내는 그런 아웃풋 방식으로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알려주는 실험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 복습 노트를 만들 때도 단순히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퀴즈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면에는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만들고 뒷면에는 간략하게 퀴즈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바로 옆에 쓰시지 마시고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 요 뒷장에 여기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면에는 퀴즈, 뒷면에는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은 확인해야 되니까요. 정답을 이렇게 써주면 복습 노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직후에 복습 노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학습 직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보셨던 그래프를 보시면 이 복습의 골든 아워가 24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0분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억이 손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20분에서 24시간 사이에서는 58%에서 33%니까 25%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20분 만에 100에서 58%가 떨어지는 거니까 42%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습이 끝나자마자 20분 안에 복습 노트를 만들어 줘야 이 부분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기억률이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 노트를 만든 다음에 틈틈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뭐 점심을 먹을 때나 아니면은 뭐 이동할 때나 화장실 갈 때나 노트가 작잖아요. 이래서 노트를 계속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눈으로 퀴즈 보고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이 복습 퀴즈가 있을 거잖아요. 자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기 복습이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직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직전. 보통 우리 자기 직전에 뭘 제일 많이 하나요? 스마트폰 많이 보죠? 자기 직전에. 그런데 스마트폰 보더라도 복습 노트 보기 전에 스마트폰,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확인하고 싶은 거 하시고 자기 직전에는 복습 노트를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잘 때는 우리가 마지막에 본 것에 대한 잔상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실컷 하고 마지막에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본 내용으로 덮어쓰기 당해버려요. 오늘 배운 내용보다는 마지막에 봤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내용으로 덮어쓰기 당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뇌는 잠을 자고 있을 때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많은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직전에 마지막 기억이 복습 노트가 돼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와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오늘 뭐 재밌는 거 올라온 거 좀 확인을 하고 뭐 연락도 좀 답장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자기 직전에는 복습 노트를 보고 바로 잤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어제 봤던 복습 노트를 쭉 한번 훑어보고 완벽하게 암기가 됐으면 오늘 배워야 하는 내용으로 다시 학습을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 이렇게 찢어서 버려버렸는데 그 이유는 뭐 첫 번째는 일단 통쾌하죠. 내가 이제 이거 다 끝냈다. 통쾌하고. 두 번째는 집착 때문이에요. 집착. 수험생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완벽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며칠 지나서 우연히 이 복습 노트를 펼쳤는데 기억이 안 남. 퀴즈가 안 풀려. 기억이 안 나면 다른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나 하면서 마음도 불안해지고 그날 공부를 망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착을 버리려고 그날 이제 배운 복습 노트는 바로 폐기를 해서 점점 이제 노트가 얇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노트 다 했으면 또 다른 노트 사고 뭐 이러한 재미를 느끼기도 했는데 그런데 또 뭐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니까 찢어서 버리지 않고 과목별로 잘 정리를 해뒀다가 시험 기간에 다시 살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이 복습 퀴즈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뭐 폐기 대신에 뭐 과목별로 정리를 해두는 거죠. 과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 기간이 되면 쌓인 복습 노트 가지고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은 퀴즈 형식으로 된 서브 노트가 되잖아요. 이 과목의 서브 노트가 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영상을 준비하다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모으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본인한테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기 복습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복습 사이클의 목적은 오늘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저장에 최적화된 게 아니고 삭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누구는 기억력이 더 좋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의 뇌는 저장보다는 삭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붙잡아 둬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 단기 복습 사이클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눠본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